제가 비트코인을 정기금융화라고 주창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아이디어는 경제학에서 오는 겁니다. 경제학에서는 너무나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경제학 출발이 안 됩니다. 한계 개념이 없으면. 안녕하세요. 지혜족보 독자 여러분.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소식은 영자 기사로 막 융단 폭격처럼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BBC가 깃발을 들었고요. 내용은 뭐냐 하면 비트코인 거래를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가정집이 정원에 쓰는 물, 가정집에 있는 수영장 있잖아요. 작은 규모의 수영장의 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계산을 한 방식은 이렇습니다. 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려면 발전기를 냉각시켜야 되기 때문에 냉각수가 필요합니다. 냉각수가 어마어마한 냉각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냉각수가 데펴지면 그걸 다시 에너지원으로 못 쓰고 버리거나 뭐 이렇게 강물에 흘려보내곤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차갑고 신선한 물로 했을 텐데 나중에 이제 뜨뜻해지고 뭐 이런 물이겠죠. 어쨌건 이제 이 기사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비트코인 같이 전혀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전기를 쓰는 것도 못마땅한데 냉각수까지 써가지고 지구를 오염시킨다. 그것도 뭐 적당히 쓰면 모르겠는데 거래 하나당 냉각수가 수영장을 채우는 만큼 필요하다. 이게 말이 되냐? 뭐 이런 내용입니다. BBC가 깃발을 올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 매체에서 헤드라인을 비슷하게 뽑았습니다. 이런 뉴스를 저는 뭐 한두 번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참 희한하게 계산도 한다는 생각도 들지만 일반인들은 이런 기사를 보면 그냥 헤드라인만 보기 때문에 아 비트코인 저거 나쁜 거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자, 이런 기사를 생산하는 기자들은 환경론자들이 좀 약간 근본적이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종교 현상처럼 돼버리고 있는데 어떤 말도 들으려고 하진 않아요. 합리적이거나 과학적인 이야기를 그냥 옳고 그름으로 보고 선과 악으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오케이, 뭐 그건 또 그분들 나름대로 뭐 사명감을 갖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요. 적어도 비트코인은 환경론자들이 건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사고하지 않고 특히 경제학을 무시하고 있는지를 들키고 싶지 않으면 이 비트코인 세계는 좀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건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기사를 생산하는 기자들은 경제학의, 미시경제학의 기본을 안 배운 분들이에요. 미시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뭘까요? 여러분들은 수요 공급 곡선을 생각하실 텐데 한계 개념입니다. 한계 개념. 한계 개념이라는 건 뭐냐면 마지막 한 단위라는 뜻인데요. 뭐 어렵죠. 추가적으로 하나를 했을 때 얼마만큼의 이익이 있느냐. 그걸 한계 이익이라고 그러고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생산하는데 얼마만큼의 비용이 드느냐. 이걸 한계 비용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아주 간단한 사고 실험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1리터짜리 비이커에 완두콩을 가득 담아놔요. 완두콩 가득 담아놓습니다. 자, 그러면 완두콩은 얼마만큼 있는 건가요? 네, 1리터만큼 있죠. 자, 한쪽 이제 들깨를 준비합니다. 들깨 아시죠? 자, 들깨 한 스푼을 이 완두콩 1리터가 담긴 곳에 넣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경제학적으로 물어볼게요. 들깨 한 스푼에 한 개의 용량은 얼마입니까? 무슨 뜻인가요? 들깨 한 스푼은 한 스푼의 용량이 있을 텐데 이 1리터로 꽉 찬 완두콩으로 꽉 찬 비이커에 들깨 한 스푼을 넣으면 한 개 용량은 얼마만큼 늘어난가요? 놀랍게도 제로죠.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해보시면 압니다. 완두콩 1리터가 들어있는 비이커에 여러분들이 0.5리터의 들깨를 부어도 한 개의 용량은 제로입니다. 그죠? 예, 왜 그럴까요? 완두콩 사이에 너무나 많은 빈 공간이 있죠. 거기부터 채우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채우고 났을 때 이제 드디어 한 개의 들깨 하나에 한 개 볼륨이 그 들깨 하나만큼 늘어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완두콩이 1리터가 다 들어가 있는 비이커에 아무리 들깨를 넣어도 용량이 안 늘어나는 임계점을 지나서 그때부터는 이제 들깨를 한 스푼 넣으면 그 비이커의 한 개 용량이 한 숟갈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자, 이런 기사를 써내는 기자분들과 환경론자들이 놓친 게 바로 이 한계 개념입니다. 제가 비트코인을 정기금융화라고 주창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아이디어는 경제학에서 오는 겁니다. 한계 개념이죠. 경제학자들은 바로 이런 기사를 보면 웃어야 되는데 본인들이 비트코인을 싫어하다 보니까 그냥 동조하거나 침묵하죠. 경제학에서는 너무나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경제학 출발이 안 됩니다. 한계 개념이 없으면. 한계 개념은 평균 비용이나 뭐 플러스밖에 머릿속에 없는 사람들한테 너무나 어려운 개념이지만 지극히 상식적인 개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완두콩으로 채워진 1리터와 0.5리터의
들깨를 섞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그냥 1리터가 됩니다. 비트코인이 사용하는 전기는 우리가 생활에서 쓰는 전기에 듬성듬성 나 있는 그 틈새를 쓰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될까요? 비트코인이 이미 충분히 많은 전기를 끌어다 쓰고 나서 이제 비트코인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한계적으로 진짜 전기를 더 생산해야 될 때, 그때 비트코인은 한계적인 부담을 주는 거죠. 이거는 경제학 원리이기 때문에 환경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환경에 한계적인 부담을 주려면 기존의 모든 전기를 다 소모하고 비트코인을 채굴 하지 않으면 쓰지 않을 냉각수를 쓸 때까지 비트코인은 한계 부담이 없고요. 그 모든 걸 소진하고 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채굴한다 그랬을 때는 전기도 한계적으로 더 생산해야 되고 환경에도 그만큼 한계적으로 더 피해를 주겠죠. 자, 이 얘기는 비트코인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환경론자들의 전제를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아무 쓸모가 없고 전기만 쓰고 냉각수만 낭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논리는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채굴하지 않아도 어차피 우리가 생활에 쓰는 전기는 피크타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냉각수 계속 써야 되고요. 전기 계속 생산해서 버려야 됩니다. 비트코인이 아무런 일을 하지 않더라도 비트코인은 완두콩이 담겨있는 비커 속에 들깨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부담도 더 주지 않아요. 한계적 부담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쓸모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쓸모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 환경론자들이 냉각수를 가지고 거는 시비를 우리가 금을 채굴한다거나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것들 중에 하는 거 많거든요. 누가 이거를 쓸모가 있다 없다라고 정하는 게 참 교만하고 오만한 사고 체계인데 자기들이 중시하는 게 너무 옳다고 생각하고 너무 그것만 최고의 지상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본적인 원리하고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언론계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그냥 이 기사를 저처럼 비판적으로 보지 않고 그냥 헤드라인만 보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굉장히 나쁘고 게다가 환경까지 오염시킨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은 비트코인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제가 한계 비용, 한계 이익, 한계 개념을 설명한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 그 수영장 물을 쓴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구구절절 비트코인이 좋은 거야 라고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머리 하나 딱 때리면서 너가 모르는 건 완두콩 1리터하고 들깨 0.5리터를 섞으면 1.5리터가 된다는 생각이야. 이 바보야.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